생활 속 법률 히어로 이승우 변호사의 사건 파일. 안녕하세요. 사건 파일 이승우 변호사입니다. 각종 사건 사고에서 여러분을 구해드리겠습니다. 오늘 열어볼 사건 파일은 횡령 배임 수사입니다. 새마을금고 임직원의 횡령 배임 사고가 잇따르면서 최근 7년 피해액만 600억 원이 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 검경 수사권 조정 이후에 수사기관의 수사 역량과 수사 의지가 떨어지고 있는 거 아니냐, 이런 염려의 목소리들은 여전히 있습니다. 통계상으로 살펴봤을 때 특히 경찰 전문 수사 인력이 감소하고 있는 것 같다, 이런 보도도 있었습니다. 자, 경제 범죄는 날로 복잡해지고 피해 규모도 점점 더 커지고 있습니다. 자, 그에 대응한 수사는 과거의 답보 상태다, 아니면 조금 더 퇴보하고 있다, 걱정하는 목소리도 높습니다. 자, 오늘도 국상호 변호사님과 함께 경찰, 검찰의 횡령 배임 범죄 수사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변호사님. 안녕하세요. 네. 자, 이제 오늘 준비해 오신 사건으로 오늘은 바로 좀 들어가 보겠습니다. 어떤 사안이었습니까? 예. 피고인은 좀 재단법인의 사업단에 소속된 직원이 사업단장이었는데요. 예. 이 사람이 재단법인의 출금 전용 계좌의 금원 중 한 149억 원 상당을 그 개인 명의 주식 구입 자금, 그다음에 유용비, 개인 채무 변제 등으로 사용하여 횡령하였다는 사안입니다. 재단에서 149억 뺐으면 웬만한 재단이었으면 껍데기만 남았을 것 같은데요. 거의. 예. 이 재단이 실제 재단에서 돈을 내려 보내준 게 아니고요. 네네. 재단은 명의를 이용해서 직업 보정을 통해서 4개 상장사에서 선거금으로 먼저 지급한 돈이었습니다. 그러면 더더군다나 부채로 된 거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네네네. 예. 자, 이게 쉽게 판단할 수 있는 사안이라면, 그러니까 뭐 예를 들어서 금전 출금해서 바로 그냥 주식 사고 바로 뭐 했고, 그러면 뭐 그거는 쉬운 사건일 텐데 금액이 커도요. 예. 그렇지 않아서 이걸 여러 가지 형태로 막 자금 세탁을 하면 사건이 이제 힘들어지는 거 아닙니까? 예. 빙글빙글 도니까요. 예. 어떤 사안이었습니까? 예. 이게 이제 자금 세탁이 많이 이루어졌고, 네. 이제 그러한 사실관계를 하기 위해서 이제 계좌 추적을 상당히 오랫동안 했습니다. 네네. 뭐 한 가지 예를 들면 조금 전에 말씀드린 사업단의 출금 전용 계좌에서 한 6억 2천만 원 정도가 이제 피고인이 실질적으로 관리하는 그 회사 계좌로 입금이 됩니다. 실질적 관리도 이제 확인 다 하셔야 되잖아요. 예, 그렇죠. 그게 이제 실질 관리라는 게 가족하고 직원이 그 사업자 명의로 임원으로 되어 있어 가지고요. 결국 확인한 거고요. 그런 과정에서 그 직원 명의로 회사 계좌로 송금한 다음에 다시 또 그 직원 계좌로 또 송금을 했습니다. 그 소속된 그 관리하는 회사의 직원 계좌가 아니라 자기 사업단의 직원 명의로 계좌를 송금한 다음에 다시 이제 그 직원을 통해서 특정 상장 상장 회사의 주식을 매입해라고 했던 건데요. 그 매입한 사실을 확인했습니다. 그게 이제 사실은 정리해놓고 보면 쉬운데 실질적 관리자가 누구다. 그다음에 해당되는 돈이 그 계좌로 들어갔고 개인 계좌로 재단 돈이 들어갔다. 사실 그것만 갖고선 바로 횡령이 인정되고 이런 형태의 법원 판례가 아니다 보니까 여러 가지 진술도 확인하셨어야 될 거고 해당되는 내용 관련해서 실제 그런 지시가 있었는지 없었는지 왜 이것을 구입했고 이게 회사랑 관련이 있는지 없는지 다 확인하셨을 것 같은데 실제로 이제 이렇게 큰 금액이 임의로 계좌 이체돼서 사용됐고 횡령이 됐다라고 한다면 이건 이제 결국은 재단 임직원 다수가 공모했거나 최소한 방조했다. 이렇게밖에 볼 수 없는 그런 사안 아닙니까? 예. 맞습니다. 처음에 그렇게 보고 수사를 진행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직원들과 재단 임직원 그리고 자기가 실질적으로 관리하는 회사의 직원들하고 계좌 추적 내역을 다 확인해 본 결과 그 직원들은 그
대상자인 피고인의 지시에 따라서 실행위만 했을 뿐이지 실질적으로 취득한 이득을 하기 못했습니다. 개별적인 그러니까, 이득이 없었군요. 예, 그리고 월급 정도는 직원이니까 월급은 받았겠지만 네네네. 그 자기들이 별도로 돈을 받던 그런 게 없어가지고 공범으로 오유를 하지는 못했었습니다. 아, 그렇군요. 그러니까 해당되는 실질적인 이득을 공범으로서 이득을 분배받은 게 없어서 그 수사선상에서 빠지게 됐다 이런 얘기신데 피고인이 실제로 횡령한 금원에 대해서 어디에 썼는지 용처 다 파악을 하셨어야 되는 사안이죠? 예, 그 횡령 사건의 가장 기본은 네네. 그 법인 자금이나 개인 자금이 어디 갔을 때 어디로 이체됐을 때 네네. 최종 사용처를 확인하는 게 가장 중요합니다. 네네. 저희들이 확인해 본 결과는 뭐 주식 매입 자금 이게 그 사업단이 필요한 사업단의 목적과 맞는 주식 매입이 아니라 순수한 개인 자기가 그 상장사에 영향을 미치기 위해서 자기 개인의 이익을 위해서 구입한 거거든요. 그리고 기존에 개인적으로 부담한 채무 그다음에 자기가 실질적으로 그러니까 피고인이 개인적으로 운영하는 회사의 대출금 변제 그다음에 그리고 개인 채무 그러니까 어떤 별도의 사업을 하기 위하여 개인 채무를 부담했는데 그게 한 13억 정도 채무 변제하고 더 나아가서 뭐 카지노 유용 자금 그다음에 사채 이자 변제 등 합해서 한 140억 상당으로 최종 법원에서 확인된 금액입니다. 그럼 실제 더 있었는데 수사 단계에서도 좀 불확실한 거 조금 줄여야 될 수밖에 없는 게 횡령 사건 기본 패턴이잖아요. 그런 상태고 법원 올라가서 법원에서 인정될 수 있는 형태로 만들려면 용처까지 다 확인하셔야 되는데 수사 단계에서 보면은 용처 확인이 굉장히 까다롭지 않습니까? 예, 구체적으로 말씀드릴 게 가장 힘든 게 현금으로 출금되는 경우입니다. 현금으로 출금되면 현금을 출금한 사람을 상대로 조사를 해야 되는데 워낙 많은 현금을 출금하다 보니까 이 사람이 기억을 못 한다고 변명할 수도 있는 여지가 있고 더 나아가서 이제 자기합수표로 출금되는 경우에는 다시 추적을 할 수 있지만 그 자기합수표의 최종 수치인 그 배서인이 정당한 이해관계로 수치했다고 그걸 한다면 더 이상 중간에 낀 사람이 없다 그러면 더 연결고리가 없거든요. 그러면 확인이 어렵죠. 지금 여기서 이제 기소된 금액이 상당히 이거보다 한 2배 정도 됐었는데 현재 금액보다 법원에 상당히 인정 안 된 부분 중에 하나가 용처가 확인되지 않은 부분이 무죄가 선고됐었죠. 그 부분은 진짜 지금 변호사님 말씀처럼 구체적 용처를 확인하는 게 제일 중요한데 문제는 수사는 시간이 정해놓고 하는 수사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처음부터 끝까지 계속 가는 수사가 아니라 구속이 된 다음부터는 구속 사건을 처리할 시간도 뭐 20일로 정해져 있고 더 나아가서 이 사건만 있는 게 아니고 여러 사건이 있기 때문에 어느 정도 되면 마무리를 해야 되거든요. 그 마무리를 하는 과정에서 용처를 하기는 못했죠. 그래서 이제 최종적으로 추정만 했었는데 그게 법원에서는 추정만 되는 게 아니고 여러 가지 정황증도 있었습니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법원은 명확하게 사용처가 확인 안 된 거다라고 해서 이 사람이 개인적으로 횡령한 것, 임의로 사용한 것이라고 볼 수 없다는 취지로 무죄가 선고되었었습니다. 그래서 안 그래도 그런 부분에 관련돼서 중대경제범죄 사안에 대해서는 구속 수사를 하더라도 구속 수사 기간을 조금 더 이렇게 법에서 탄력적으로 좀 적용할 수 있는 여지를 좀 줘야 되는 것 아니냐. 자, 이제 뭐 100억 원 넘는 훨씬 넘는 금액 아까 말씀하셨겠는데 150억 정도 되는 금액을 횡령했는데 처벌은 얼마나 받았습니까? 이 사건은 좀 다툼이 좀 많았는데요. 1심에서 이제 구속 기소가 된 상태에서 다른 사건과 병합하면서 징역 1년 6월 정도 선고됐습니다. 1년 6월이요? 그런데 이제 상당 부분 지금 앞서 말씀드린 이 부분 중에 많은 부분이 무죄가 선고됐었거든요. 그 가장 큰 법리적 쟁점은 용도가 특정되어 있는지 여부였습니다. 횡령은 용도가 특정된 금원을 용도와 달리 사용하는 경우 개인적으로 임의로 사용하는 경우에 처벌되는데요. 이 사건은 항소심에서 제가 주장하는 용도 특정됐다는 사실을 인정해서 그 무죄된 부분을 1심에서 무죄된 부분을 상당히 유죄로 번복하여 선고되어서 결국 징역 5년이 선고되었고 최종 확정이 되었습니다.
지금까지 국상호 변호사님과 함께했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생활 속 법률 히어로 이승우 변호사였습니다. 내일도 사건에서 여러분들을 구해드릴 사건 파일 함께 열겠습니다.